은 무한지성, 누적 경험, 그리고 실험과 연구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무한지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잠재의식을 통해 창조적인 상상력의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식을 말하는데, 믿음, 자기암시, 상상력, 잠재의식, 뇌, 이러한, 이러한 무한지성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기타, 체계적인 그런, 지식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학교, 대학 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또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모으고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과거에 누적된 경험이 얻어진 지식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모은다. 이때 창조적 상상력도 이용이 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왔던 경험들을 잘 뭐 정리하지도 않고 사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데서 지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잘 모으고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은 그 속에서 새로운 지혜가 있지 않을까. 실패에서도 얻을 게 있고 또한 성공 경험에서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단순히 조력 집단이 그냥 몇몇 팀이 모아서 한다는 그런 의미 수준 이상인 것 같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두 사람이 확실한 목적을 갖고 지식과 노력을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커다란 힘은 조력 집단 없이는 가질 수 없고 적절한 어떤 목적에 맞는 조력 집단이 만들어진다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걸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긍정적인 감정의 힘이 결국 참 중요하다고 나오고요. 돈에 대해서 나오는데, 돈은 수줍음이 많다. 애인의 마음을 얻듯이 구애하고 얻어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힘은 긍정적인 감정의 힘이다. 이때 이 돈을 줬을 때는 믿음, 열정, 끈기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그냥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열정, 끈기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어, 그 부자 마인드 또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라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마지막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봤고, 조력 집단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의미를 알게 된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저도 나폴레옹 힐의 성공 문장 필사 노트를 지금 읽으면서 필사하고 있거든요. 오늘 읽은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는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일하는 자리에서 시작하고 자신이 가진 게 뭐든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 그러면 일해가면서 더 나은 도구를 갖추게 될 것이다. 핸드님이 늘 말씀하시는 우리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시작해라. 시작하면서 서툴더라도 하면서 디벨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문장과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항상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just do it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다시 또 읽고 있는데 어, 찾다 보니까 똑같은 책인데 번역자가 달라서 그런지 책이 좀 다른 책이 표지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번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또 이걸로 또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었던 부분 중에서 이 부분 마지막에 제가 적었던 부분 중에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찾아오고 무심코라도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라는 요 부분. 그래서 자꾸 저희는 이제 계속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수목표의 성공의 eng검수를 읽고 있고요. 오늘 읽은 것은 걱정은 마음속 그림자일 뿐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걱정부터 하지 말고 조화와 평화, 아름다움, 바로 올바른 행동, 사랑과 이해를 생각해보라. 부정적 사고는 건설적 사고로 대처할 수 있다. 우리는 아침에 시작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루 종일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새겨야지만이 되고, 걱정과 두려움은 내가 살아갈 때만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도 남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항상 환경 탓,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허리가 되었든 인생이 다른 측면이 되었든 원하는 바를 이루는 비결은 바로 집중력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집중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성공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저는 보는 순간 사게 되는 1초 문구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어, 여기서 직관을 따르라라고 하는데, 그, 직관을 따르다라는 건 머리에는 생각 없이 보이는 대로 각인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어, 소비자들이 점점 직관에 의존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고, 직관의 시대이고 지금은 현대인은 깊이 사고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어도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직관에 의해 쓰여진 것이어야 눈에 확 들어와서 맺힌다고 합니다. 이게 상품 언어가 직관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광고는 익숙함을 뛰어넘어야지 그 보통 이상의 자극을 줘야지 우리한테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도 자극을 줘야 하고 전기가 실제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시간이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듯이 직관적 직관적인 상품 언어도 매우 짧은 시간에 고객의 눈에 들어가야 뇌에 새겨지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의 미덕이 사라진 시대에는 소비자를 빨리 사로잡기 위해서 메시지가 직관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그 쇼츠 만들 때도 그 후킹 문구 그것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1초 만에 눈에 들어와야지 그거를 클릭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를 빨리 사로잡기 위해서 그 후킹 문구도 자극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저는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을 읽고 있었고요.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특별함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별함만 나타내는 단어들이 한 여기도 2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특별한 단어가 들어가 되는데 거기서 뭐 프리미엄, 뭐 하이 퀄리티, 극상, 뭐 더할 나위 없는 뭐 엘리트 교양 이렇게 쭉 있었고 마지막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요걸 가지고 제 업에 적용하려고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저는 박 프로덕터의 보람 무엇인가 읽고 있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였네요. 세 번째 거 위대한 변화가 찾아온다 부분에서 외상후 성장의 단계에서 상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라는 부분 지금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지금 오늘 마음을 두드리는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말은 들어보는데 외상후 성장이라는 표현도 좀 재밌었는데 여기서 저자는 이제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는 좀 나쁜 것들만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데 좋은 것들을 추수하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수확하라는 거죠.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가 오늘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거든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놓아주는 거다. 고통이든 상처든 붙들지 말고 놓아줘야 합니다. 나쁜 일을 곱씹는 일을 멈추고 모두 용서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잘못했던 일, 내가 뭐 실수했었던 일,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것 속에서 계속 곱씹으면서 자꾸 자책하고 또 굴 속으로 점점 파고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놓아줌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오히려 나한테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산시아 컷이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남편이 처음에 저는 사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식에서 버리고 간 거죠. 도망간 거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계속 보내라는 주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는 일은 남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남편이 그 나의 마음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냄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한테 끌어당긴다는 거죠. 나쁜 에너지, 내가 자꾸 그 사람을 싫어하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나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오히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하는 마음을 좀 많이 가져보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감사 일기 쓸 때도 요 멘트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멘트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조세호의 성공의 연금술 계속 읽고 있었고요. 당신의 두려움에는 실패가 없다. 그러니까 실패를 낳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라고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끔 보면은 자신의 마음을 내가 지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주인이 되는 걸 포기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의 힘을 키워 타인의 지배 저하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제 생각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내가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내 결정권을 타인에게 준다든지 스스로 하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한다면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모습이 내가 된다. 이 말은 저희가 계속 틀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가 성공한 모습을 상상해야 된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내가 부자라고 상상해야 된다. 온 세상이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때 상상에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상상할수록 그게 현실화가 되는데 우리는 어릴 적에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지만은 주변에 저항들이 많죠. 특히 부모님들이 라든지 친구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록 자기 상상을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크게 상상할수록 크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상하는 모습들 100번 쓰기, 1000번 말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 상상하는 모습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